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경제 멘토, 경제학장 박사입니다. 자, 오늘은 우리 돈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파수꾼, 바로 대한민국의 금융 감독 체계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. 겉으로 보기엔 정말 완벽해 보이는데 과연 그 속사정은 어떨까요? 최고의 화폐 금융론 교과서를 펼쳐서 그 핵심을 한번 싹 파헤쳐봅시다. 아마 이런 생각한 학생들 있을 거예요. 교수님, 금융감독이라니 너무 딱딱하고 어려운 주제 아닌가요? 네, 그럴 수 있죠. 하지만 이건 우리 모두의 돈, 우리 자산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. 이 시스템이 한번 흔들리면요, 경제 전체가 마치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질 수 있거든요. 우리 경제의 최전방 방어선, 그 속으로 지금부터 저랑 같이 들어가 보시죠. 자, 그럼 먼저 공식적인 지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?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스템은요, 1997년이었죠. 우리나라가 국가보도 직전까지 갔던 외환위기의 아주 뼈아픈 교훈 속에서 탄생했습니다. 그래서 법적으로 이 시스템의 목표는 딱 두 가지예요. 하나는 산업을 키우는 성장, 다른 하나는 시장을 지키는 안정. 과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요? 바로 이 표가 대한민국 금융감독원의 공식 조직도입니다. 아주 중요한 그림이죠. 금융위원회, 그러니까 FSC가 설계도를 그리는 컨트롤 타워, 사령탑이라면요. 금융감독원, FSS는 그 설계도에 따라서 현장을 발로 뛰는 행동대장인 셈이죠. 여기에 기획재정부, MOEF가 예산으로 힘을 조절하고 한국은행, BOK가 중요한 정보를 주면서 협력하는 구조예요. 어때요? 마치 잘 짜인 팀플레이처럼 보이죠? 어때요, 여러분? 이 그림만 보면 역할 분담도 확실하고 서로 견제하면서 아주 완벽하게 돌아갈 것 같지 않나요? 그쵸? 하지만 과연 현실도 그럴까요? 하지만 우리 교과서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. 겉보기와는 달리 개혁이 시급하다라고요.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 뒤에 무려 20년 동안이나 해결되지 못한 아주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. 지금부터 그걸 한번 파헤쳐보죠. 아니, 그럼 이 개혁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? 그게 말이죠, 단순히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. 교과서는 이게 강력한 기관들의 이해관계가 막 얽히고 설킨 정치 경제학적 힘겨루기 때문이라고 딱 짚어냅니다. 그 핵심적인 두 가지 구조적 문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 문제는요, 바로 충돌하는 임무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융위원회가 한 손에는 금융산업을 키워야 하는 지능의 창을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위험을 막아야 하는 감독의 방패를 들고 있는 꼴이에요. 자, 여러분, 이게 왜 문제일까요? 생각해 보세요. 산업을 키우려면 때로는 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장려해야 하잖아요? 근데 이건 감독의 목표인 안정성이랑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이건 운전하는데 한 발로는 엑셀을 밟고 다른 발로는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으려는 거랑 똑같아요. 이러니 제대로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겠죠? 두 번째 문제는 뭐냐? 정책을 만드는 금융위랑 그걸 현장에서 집행하는 금감원이 딱 나뉘어 있는 이원화 구조라는 겁니다. 이게 왜 문제냐고요? 정책 만드는 머리랑 현장에서 뛰는 몸이 따로 노는 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. 당연히 손발이 잘 안 맞을 수 있고 일관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겠죠. 근데 더 큰 문제는요, 금융사고가 빵 터졌을 때예요. 금융위는 우린 정책만 잘 만들었지 집행을 잘못한 금감원 탓이야 라고 할 수 있고 금감원은 또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? 라고 발뺌할 수 있겠죠. 결국 누가 진짜 책임자인지 애매해지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? 놀랍게도 말이죠. 우리 교과서가 제시하는 해법은 아주 명쾌하고 간단합니다. 딱 두 가지 핵심 과제면 충분하다고 해요. 해법은 아주 간단한 2단계 플랜입니다. 첫 번째, 금융위가 가지고 있던 산업 육성, 그러니까 성장 기능을 떼어서 기획재정부로 넘겨버리는 겁니다. 그러면 감독기구는 오로지 안정이라는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할 수 있겠죠. 그리고 두 번째, 이렇게 기능이 분리된 금융위와 금감원을 그냥 하나로 합쳐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정책과 집행이 한 몸처럼 착착 움직이는 단일 감독기구를 만드는 거죠. 이러면 효율은 확 올라가고 책임 소재는 아주 명확해지겠죠.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. 아니, 교수님, 그렇게 큰 조직을 합치는 게 정말 가능한가요?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. 우리에겐 이미 아주 훌륭한 모범 사례가 있거든요. 바로 한국은행입니다. 한국은행을 보면
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가 조직 내부에 딱 자리 잡고 있잖아요. 정책 결정과 집행이 하나의 기관 안에서 아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성공적인 모델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. 자, 오늘 우리는 이 교과서라는 렌즈를 통해서 현실의 아주 복잡한 시스템을 한번 해부해 봤습니다. 문제가 정확히 뭔지,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본 거죠. 이게 바로 경제학이 그냥 책상 위 학문을 넘어서 세상을 제대로 보는 힘이 되는 이유입니다. 20년.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문제는요. 물론 20년이 넘도록 논의만 무성했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우리 현실의 숙제입니다. 이렇게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논리적인 해법을 찾아내는 힘.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경제학을 배우는 진짜 이유 아닐까요? 그리고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건 바로 여러분, 우리 세대의 몫이 될 겁니다. 경제학, 솔직히 어렵죠?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. 경제학은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강력한 렌즈입니다. 여러분은 지금 그 렌즈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힘을 기르고 있는 겁니다. 이 힘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